한국의 대표 펀드 매니저가 20년 투자 인생의 진수를 공개했습니다.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가 바로 그 책인데요. 저자가 펀드 매니저로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 그 속에서 길어올린 주옥같은 투자의 비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에게 직접 투자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인데요. 최남철 대표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펀드 매니저 출신이 자신의 어떤 시행착오 또 어떤 그런 내밀한 투자 일기 이걸 직접 공개하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펀드 매니저로서 어찌 보면 축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예. 다양한 업무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는 다 해봤고, 예. 특히 88년도 저는 해외 투자 전문 펀드 매니저로 특채가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신입사원 때부터 미국, 동남아, 유럽을 모델로 투자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네요. 회사 예. 돈을 가지고.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이었죠. 예, 파격적이네요. 그때 당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저희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해외 쪽을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원래 통역사가 되기 위한 꿈이었는데 아, 그러셨군요. 아니 예. 통역사 안 된 게 잘 됐다. 아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예, 세계를 예. 다니면서 그렇군요. 제 말을 하고 다니고 통역은 예. 남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말 이 외국의 투자가들 그들의 어떤 투자 문화나 철학 어떤 그런 걸 배울 수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저는 그게 큰 행운이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 전용 펀드 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그 전용 펀드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예. 그 펀드를 맡아서 제가 또 한 5년을 운영을 했어요. 아,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우선주나 아까 그런 우선주 그렇죠. 이제는 국내 쪽에 굉장히 투자를 하신 그런 거죠. 외국 사람 큰, 돈으로. 큰 예. 이제 또 성과도 낸 적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코리아 펀드를 현대투신에서 예. 운용을 해봤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 바이코리아가 바이코리아.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증시를 이렇게 한 단계 예. 바꿔놓은 예, 한국 정말 엄청난 경제를 열풍이었죠. 확실합니다. 바이코리아 그 예. 광고도 많이 나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바이코리아 펀드를 운용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뮤추얼 펀드를 또 운용을 해봤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벤처 펀드. 예. 그러니까 벤처 기업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이사까지 맡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 업무를 해본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사연이 많고 그 과정에서 부딪힌 에피소드도 많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책을 써보라는 제의가 사실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중요한 기록들을 일기 형태로 이렇게 쭉 남겨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문지에서 한 25회 연재를 해보자 그런 예. 제의도 있었어요. 몇 년 예. 전에. 그래서 한 제가 7회 분량을 써놓고 벤처업계로 가는 바람에 이제 무산이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미래에셋 그 투자교육연구소의 강창희 소장님. 예. 이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자네 책 좀 한번 써보라고 또 강권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네 그 아까운 경험을 왜 이렇게 써키나 그걸 그렇죠. 쓰면은 여러 사람들이 자네 시행착오를 있는 그대로 한번 써봐라. 자랑을 쓰지 말고 잘했을 때는 왜 잘했고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써본다면은 투자가들이나 전문 투자가들한테 큰 아마 반면교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그렇네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저를 다 발가 벗듯이 다 드러내야 하는 건데 치부도 보여줘야 예. 되잖아요. 진실하게 용기가 쓰시면. 안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망설였는데 지난해 6월 달이었었어요. 예. 제 이웃에 모 출판사 그 대표님이 사시는데 저하고 헬스를 하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예 책을 써보라는 거예요. 또 그 아주 그 좋은 소재가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저는 아하 이건 어찌 보면 운명적인 일 같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책이 6개월 만에 책이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이 책이 이제 펀드 매니저의 예. 비밀 노트 예. 해서 꿈의 기울기에 투자해라. 예. 꿈의 기울기 이야기는 조금 예. 이따 좀 나누겠습니다. 예. 이 책이 주는 어떤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원래 사실 제목은 펀드 매니저의 비밀 노트가 원래 책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저희 그 비밀 노트를 배경으로 그렇죠. 만든 실제 책이기 노트가 때문에 있죠. 예. 그게 주 제목이 돼야 되고 부제가 꿈의 기울기에 투자라 저희 철학이거든요. 예. 그렇게 나갔어야 하는데
조금 이게 바뀌어 나간 셈이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책 이름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꿈의 기울기에 투자라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것도 좋은 예, 책인데. 좋은 근데 제목.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 아,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 비밀 노트 하면 오히려 접근하기 쉽고 음, 부재를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 이렇게 그럴 수도 한번 바꿔볼 있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는 저는 책을 크게 1부, 2부, 3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제 1부는 제가 20년간 겪은 실전 사례들, 예. 정말 그 당시는 숨 막히는 사건도 많았죠. 가슴을 저리게 하는 사건도 많았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건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실전 사례를 예. 이제 일부에서 저의 이제 20년 투자 일기를 적었고요. 2부에서는 이제 거기서 깨달은 소중한 깨달음, 예. 교훈을 일종의 단상이라고 그러죠. 수필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 3부는 펀드 매니저 눈으로 본 펀드 투자의 지혜와 요령. 과연 펀드 투자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예.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정리를 재미있는 펀드 얘기 형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그러셨군요. 했습니다. 예. 지금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펀드 매니저의 비밀 노트인데 실제 노트를 지금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예. 봐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쓴 건 아니고요. 예. 주요 고비 예. 사건마다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이건 제가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IMF 외환 위기 때의 예. 그 한복판에서 썼던 일기입니다. 요 부분이. 예. 그러면 지금 이날이 98년도 98년? 9월 28일. 예, 9월 28일이면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305포인트로 돼 있네요. 그날. 예. 그 다음 날이 312. 예. 그러니까 빠진 날은 파란색, 올라간 날은 빨간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시군요. 예. 그날 지금 9월 28일자에 음. 이젠 비관보다는 낙관의 무게를 두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예. 그동안의 어떤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들,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쭉 예. 있으면서 미 연방은행의 단기금리 인하 기대, 네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날 사실 금리를 인하한 건 아닌데 예. 저는 이제 감을 이날 잡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 책에서 일부에 헤지펀드의 음모와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챕터에 이 내용이 자세히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헤지펀드 자금을 운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 이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이 사람들이 아시아 외환위기에 어떤 역할을 했고 이걸 증폭시켰는지를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예. 사실 어느 정도 그때 절박한 상황이냐면은 저는 그때 당시 태국이 IMF 들어가고 한국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홍콩이 그 위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홍콩을 다 에워싸고 있었어요. 예.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예. 너무 홍콩이 무너진다면 아시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에. 네, 최후의 보루였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쟁 때 보면 성을 사수하고 성을 막 공략하잖아요. 예. 홍콩이라는 성이 무너지면 아시아는 대공황으로 간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줄 서가지고 배급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때 금모으기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금이 별로 없었어요. 애들 돌반지하고 뭐 있었는데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거 좀 챙겨놔라. 왜냐하면 홍콩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배급받을지 모르니 몇 달이라도 연명해야 되니까 그 정도의 금부치를 얘기였네요. 챙겨놓으라고 할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봤었어요. 예. 그 하루하루 숨막히는 일기를 써나갔는데 그렇죠. 9월 28일 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그 며칠 전에 예. 사실 아시아가 무너지기를 바랬는데 헤지펀드들은 갑자기 러시아하고 멕시코가 무너진 거예요. 예. 참 희한한 일이죠. 엉뚱한 데서 일이 터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강도가. 줄다리기를 해보면은 줄다리기의 끈을 몇 겹으로 꼬아가지고 당기잖아요. 근데 끈이 끊어질 때 보면 항상 제일 약한 가닥이 먼저 끊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 세계를 그때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아시아가 제일 약하다고 그래서 아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헤지펀드들이 그랬는데 멕시코하고 러시아가 제일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끈이 뚝 끊어진 거예요. 예. 가지고 멕시코가 모라토리움이죠. 국가 채무 지불 유예, 국가 부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긴장한 거예요. 자기 바로 이제 옆집에서 코앞에서 그렇네요. 앞마당에 불이 붙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좋았거든요. 예. 자기의 이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이 나가서 아시아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고 있었는데 음. 멕시코에 딱 불이 붙으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예. 멕시코가 무너지면은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파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건 멕시코 론이 대출이 엄청났거든.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이 극단적인 이제 대책을 취하게 된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금리를 대폭 인하를 해서 미국이 한 4년 정도 고금리를 유지했어요. 그 전에 그 후유증으로 아시아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착수하게 됐는데 저는 바로 그 하루 전에 그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는 비관보다 아시아 모든 위기의 핵심은 미국의 고금리였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날 냄새를 맡고 그 당시 주식을 저는 많이 비워놨었어요. 예. 편입 비율이 한 40%도 안 됐고요. 예, 예. 캐시를 60%씩 갖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주가지수 선물을 통해서 해주를 또 다 해놨어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주식을 걷어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우량주들이 헐갑에 참 뒹굴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32,000원이었고요. 예, 예. 삼성전자 우선주가 12,000원이었어요. 예. 대한항공이 3,000원. 유공, SK 예. 8,000원. 예. 그다음에 포항제철 4만 원. 한국이동통신이죠. SKT 4만 원.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걸 예. 정말 무더기로 주워 담았어요. 그야말로 쓸어 담는다고 하는 망태기로 예. 주워 담았는데 워런 버핏이 그 위기가 오면 쓸어 담는다고 하는 바로 그런 근데 상황이에요.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아침에 주문을 내놔 저는 얼마나 일기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서 아침에 그렇죠. 주문을 냈는데 예, 예. 아니 점심 먹도록 체결이 안 된 거야. 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당신이 매매 주문을 내려면 매매팀이 있었어요. 따로. 예. 거기다 내는데 아니 매매팀장이 주문을 체결을 안 시킨 거야. 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고 최 매니저 지금 주식 사면 큰일 나. 다른 매니저들 주문 보면 전부 매도 나와 있는데 당신이 그러면 동료들 거 다 살 거야? 사고 더 빠지면 어떡할 거야? 천천히 사. 예. 여기 다 팔고 난 뒤에 사라는 거야. 예. 아이 큰일 났어요. 빨리 그래서 사야 저는-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매매팀장한테 저보다 연배였거든요. 예. 훨씬 그 연배였고 그래서 팀장님 펀드가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팀장님 집니까? 제가 집니까? 제가 집니다. 팀장님 책임 없으니까 사주세요. 요건 제 간곡한 부탁이니까 사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체결을 시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예. 날까지. 그리고 그 한순간의 결정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예. 99년도 가을에 가서 펀드 수익률이 450%가 나왔어요. 와.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200% 올라가는 기간에 제 펀드가 450%가 나니까 그때 외국인 전용 펀드 3개가 나란히 전 세계의 그 리버사가 평가하는 그 예. 펀드 스코어보드가 있어요. 그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예. 거기에 제 펀드 3개가 나란히 1, 2, 3위를 석권했어요. 3개. 3개. 예. 예. 그리고 참 그때 당시 잊지 못할 기억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가 12,000원에 펀드에 10%를 채웠는데 예. 이게 그 다음에 9월달이었어요. 99년 9월 어느 날인데 아침에 이제 펀드 매니저는 명세부를 받아봐요. 제 펀드에 무슨 종목이 들어있고 수익률을 어떻게 이걸 현금을 얼마에 이걸 봐야 운용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명세부를 딱 받아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가 손해액하고 수익률 안에 별표가 전산용지로 별표만 딱딱딱 찍혀 나왔어요. 5개가. 그 수익률이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별표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전산부에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이 에러 났으니까 다시 뽑아달라 했더니 전산부 직원이 에러가 아니고 프로그램 오류래요. 예. 프로그램을 짤 때 1년에 한 종목이 10배 나는 건 불가능하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가 나는 건 예, 불가능하다. 펀드에서 예. 우량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999까지 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아. 근데 그날 삼성전자 우선주가 12만 원을 넘어선 날이에요. 그러니까 1000%가 넘었잖아. 그러니까 전산 에러로 별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고요. 정말 이게 살다 별 경험을 다 해본다는 경험을 했고,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참 큰 대박에.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도 어떤 위기가 오거나, 우리 간헐적으로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막 투매에 가담하느라 바쁜데, 저는 위기는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다. 저는 그 철학을 깨닫게 됐어요. 예.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투자법을 이제 역시장 접근. 예, 역시장 접근법. 그러니까 군중 심리죠. 역시장이라는 건 시장은 군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똑하고 영리해 투자가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모여놓은 집단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외비군복 입혀놓으면 그 이상한 짓 이상해지는 그거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걸 사회학에서 그걸 그 구성의 오류라고 그럽니다. 아, 구성의 오류. 예. 그러니까 구성은 하나하나는 똑똑한데 모여놓으면 이상하니까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군중은 어리석다. 그러니까 군중을 따라가면 항상 실패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항상 군중의 반대편에 서고 그 군중 심리의 핵심이 탐욕과 공포인데 예. 정말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 탐욕을 부려서 또 빠질 때는 한없이 빠질 것 같으니까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면은 낭패를 건다 이거죠. 그렇네요. 철저하게 탐욕과 공포를 역이용하는 그런 소수의 입장에 쓰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남하고 지금, 거꾸로 예. 간다는 것은 무지무지 두렵고요. 예.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독해요. 남들 다 가는데 혼자 딴 길을 써보세요. 고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 그러니까 위기가 와서 이게 전면적인 붕괴다. 이건 이제 더 이상 그야말로 내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대 입장에 설 수 있을까요? 많은 지금 투자의 대가들 또 이제 최남철 대표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렵거든요. 저는 아마 기본적으로 좀 낙천주의자예요. 아, 예. 예, 제가 굉장히 낙천주의자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과거에 이 역사적인 그 어떤 책들이나 사회학 책이나 역사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서 예. 역사가 항상 끝날 것 같은데 역사는 계속 발전해 그렇죠. 나가잖아요. 예. 1930년대 대공황 그랬죠. 70년대 오일 쇼크 그랬죠. 그러죠? 그 다음에 아시아 외환위기 10년 전에 그랬죠. 예. 그 다음에 9.11 테러, 2002년도 9.11 테러 그랬죠. 그 다음에 근자에는 서브프라임 작년에 리만 사태. 전부 이런 사기가 오면 세계가 끝날 것처럼 역사가 끝날 것처럼 사람들 행동하거든요. 예. 그러나 역사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계속 발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런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역사의 지속성이나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는 바로 황금의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 그러네요. 갖고 있었죠. 예. 아까 이제 그 우선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시고 나서 그런 그 2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정말 이게 처절한 실전 투자의 어떤 무용담들이 있는데 최남철이라는 이름 펀드 매니저 최남철을 알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우선주 투자죠. 예, 맞습니다. 그 우선주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투자의 비법 같은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해서 이제 우선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상황부터 좀 어찌 보면은 그것도 운명적인 예. 일이었어요. 그 해가 몇 년도 좀 95년도입니다. 95년도 1995년. 예, 제가 94년 말에 예. 외국인 전용 펀드를 처음 맡았어요. 아, 예. 해외 투자만 4년 하다가 지점에 잠깐 1년 반 가 있다가 다시 펀드 매니저 시험을 봐서 운용 이제 국제 펀드 매니저 다시 됐는데 예. 그때 처음 맡은 펀드가 업계에서 5년 꼴찌 펀드예요. 아, 그러니까 5년 누적 수익률이 꼴찌입니다. 예. 199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의 장이 피크 치면서 꼬꾸라지는 시점에 그렇죠. 만들어진 예, 펀드예요.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5년 내내 수익률이 안 좋죠. 근데 그때 당시 참 국제부에 업계에서 1등하는 펀드가 있었고 예. 업계에서 꼴찌하는 펀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참이라는 이유로 꼴찌 펀드를 맡게 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이걸 난감한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장이 이미 안 좋아지는데 이 꼴찌 펀드를 가지고 수익률을 뒤집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야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정말 꽃도 못 펴보고 결국은 또 이게 잘못하면 낙마하겠구나 하는 예. 그 공포감이 왔어요. 그렇겠네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처음 6개월 정도는 봐줘요 원래 펀드 매니저 새로 바뀌면. 허니문이네요. 허니문이에요. 일종의. 예. 근데 6개월 지나면은 책임이야. 그러면 저는 6개월 동안은 괜찮아요. 6개월 지나면 대한민국의 꼴찌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이 계속 그게 예, 달라붙어. 예. 근데 한 몇 달 동안 우리 국제부장님이 참 잘 대해주시더니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실망하시는 거예요.
뭔가 비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거 뭐 전혀 개선이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 그 말씀이 제게는 상당히 비수처럼 와닿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예. 그날 밤 사무실에서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아, 예.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 주말에도 꼬박 사무실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온 뒤로 그냥 주말 예. 사무실에서 계속. 그러다가 어느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예. 주식이 보면 우리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주는 의결권이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소위 의결권이 있는 게 보통주고 그걸 떼버린 게 우선주거든요. 그 없는 대신에 뭔가를 좀 더 주죠. 없는 대신에 이제 배당을 1% 더 주는 아, 거예요. 1%. 예, 예.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죠. 왜냐하면 자기 지분을 희석을 안 당하면서 그렇죠. 자본을 예. 증대할 수 있을 거 그렇네요.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보니까 보통주 가격하고 우선주 가격의 그 차이, 그걸 우리가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아니 우량주들의 우선주가 보통주의 한 30%에서 40% 선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만 원이라면은 예. 삼성전자 우선주는 3만 원, 4만 원에 머물고 있는 셈이에요. 이상하다. 이거 너무 차이가 난다 해서 예. 거꾸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한 몇 달 전에는 보통주의 8, 90% 선에 있었어요. 아, 예. 평균 한 85% 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라면 8만 5천 원이 돼야 정상이었던 거예요. 정상이네요. 예, 예. 근데 이게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우선주만. 예. 그래서 나 이걸 이제 뒤져봤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94년 말에 증권거래법 200조가 통과가 됐어요. 그냥 뭐냐면 기업들의 M&A, 아, 예. 인수합병을 원활히 예. 하기 위한 그 법령을 통과시키니까 예. 이제 M&A가 막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주를 갖고 있으면 M&A를 못해. 그렇죠. 의결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뭐 기관 투자가 그 다음에 일반 투자 너나 없이 우선주를 투매를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우선주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주에 관한 논문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예. 서강대 그 최은열 교수님이 쓴 예, 최은열 논문, 교수님께서 전문가시죠. 그다음에 한양대 이철송 교수님이 쓴 논문, 그다음에 유럽, 미국 사례들 다 제가 자료 조사해 봤어요. 예. 보니까 우리나라 우선주가 터무니없는 거예요, 가격이. 아, 예. 영국이나 프랑스,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런 나라는 그 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라고 있는데 예. 그 이제 배당을 할 때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거. 그런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주보다 높아요. 아, 한 그렇겠네요. 20% 정도 높아요. 예, 예, 그렇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우선주들은 뭐 보통주의 30%, 40%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원열 교수님한테 여러 번 또 상담을 했어요. 예. 최 교수님도 이건 너무 이건 시장이 이게 이상적이다. 시장이 잘못됐다 이거요. 예. 너무 투매가 됐다. 자기도 주식 투자한다면 보통주 대신 우선주를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제 저희 펀드 매니저들하고 또 앙케이트도 해봤어요. 혹시 설문조사. 예. 내가 삼성전자 보통주를 1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나는 이 의결권을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뭐 M&A 할 것도 아니고 내 의결권을 우선주가 4만 원이고 보통주가 10만 원이면 의결권 값이 6만 원입니다. 그렇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나 이 의결권을 6만 원 주고 사갈 거냐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전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필요 없는데 왜 사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의결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예. 너무 크게 돼 있구나. 예,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제 펀드를 만회할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펀드의 한 50% 정도를 우선주로 바꿔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통주를 팔아서 우선주로 바꾸고 현대차 팔아서 바꾸고 삼성정관 지금 SDI죠 삼성. SD. 예. 그다음에 만도기계 제일제당 지금 CJ죠. 예. 전부 바꿔나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적어서 사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우선주가 별로 거래. 그때 삼성전자 우선주를 하루에 시장에서 만주가 사기가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 제가 해보니까 만주를 못 사요. 거래가 말라붙어 있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물려가지고 꼼짝 못해. 팔 사람 다 팔았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 그래서 모 증권사 상품에 보니까 한 2만 주 정도가 9만 몇천 원에 산 게 물려 있더라고. 아, 예. 그래서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손해가 나서 못 주겠대.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에 팔 거냐 그러니까 5만 2천 원에 가져가래. 예.
그때 당시 그 가격을 또 맞춰야 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 올라간 시점에 52,000원을 받아왔어요. 블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우선주를 사나가기 시작했는데 예. 한 달간 걸쳐서 사다 보니까 제가 한 절반, 원하는 목표 수준의 절반을 샀어요. 예. 근데 다 사놓고 나니까 우선주가 또 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펀드 수익률이 아마 한 3 내지 5% 더 나빠졌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국제부에서 그걸 한 건 저밖에 없었거든요. 좀 다른 주변에서 매니저나 이제 난리가 팀장들은 났네요. 우선주 예.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전부 반대했단 말이에요. 저 혼자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거봐라. 막 이런 것들. 근데 이 수근수근한 소리가 들리니까 최 매니저가 조만간 뭐 잘릴 거란 또 얘기가 들리는 거야. 이제 6개월도 안 돼 잘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토요일 날도 장이 열렸어요. 토요일 날 장 끝나고 오후에 남아서 사직서를 썼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이게 하늘의 뜻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일진사행 사유로 사직합니다 하고 써놓고 날짜는 안 적었어. 봉투에 딱 넣어놓고 책상서랍에 넣어놓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던가요? 이제는. 예.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수량의 절반을 샀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내가 그러면 더 사겠다. 아주 월요일 날부터 맹렬하게 사들어갔어요. 예. 진짜 그때 심정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였죠, 이제.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이제 잘리는 예. 거예요. 예. 외롭고. 외롭죠.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샀는데 주변에서는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근데 그렇게 사놓고 아마 며칠이 지났을 거예요. 며칠 지났는데 점심 식사를 딱 하고 와보니까 제가 산 종목들이 전부 상한가요. 그때 상한가 3%입니다, 하루. 예. 아주 적은 플러스 변동성이. 예. 그때는 아주 적었지만 그래도 예. 컸죠. 그래도 예. 3%인데. 상한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단한 거죠. 그 다음날도 또 상한가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6일이 장이 열렸거든요, 토요일까지. 예. 3일, 4일 상한가 가고 2, 3일 조정받고. 그 다음 주도 또 3, 4일 상한가. 예. 전형적인 급등 패턴이에요. 예. 와, 처음에는 조금 가고 말겠지. 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예. 근데 이게 석 달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두 달 이어지니까 예. 이제 동료들 얼굴 보기가 민망한 거야. 표정 관리를 하셔야죠. 전부 다 우선주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라도 나는 사기 하고 싶은데 예. 또 본인들 또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그 또 비싸 보이지 이제 않습니까? 부장님은 거꾸로 이제 운용 회의 때마다 최 매니저 산 우선주 따라 사러니까 또 못 사는 거야, 오른 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한 석 달 랠리가 이어졌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제 이 무릎, 이 다리를 꼬집어 봤다니까요. 예.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펀드의 50%가 상한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달이 지났는데 제 펀드가 그때 외국인 펀드니까 예. 이 런던하고 룩셈부르크, 홍콩에 상장이 됐었어요, 제 펀드가. 예. 그러면 해외에서 문의가 쇄도해. 기준가격, 펀드의 기준가격이죠. 기준가격을 똑바로 입력하라 이거야. 왜 다른 펀드하고 구성 종목이 똑같은데 당신 펀드만 수익률이 이러니까 예. 기준가격 NAV를 잘못 입력했으니까 똑바로 입력을 하면 항의가 오는 거예요. 예. 똑바로 입력했다. 그랬더니 그해 한 가을쯤에 그 마이크로팔사라고 있습니다. 네. 그 S&P라고 하는 그 계열사인데 세계적인 펀드 평가 기관이에요. 유럽 지역에.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 펀드를 평가했는데 거기에서 2명이 왔어요. 가지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밖으로 나갈 때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만 나갔거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통주, 우선주 구분을 안 하고 삼성전자 몇 프로 이렇게 나갔다고.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 나가는데 저는 삼성전자 20% 나가는 거야. 아니 10% 같이 참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보통주, 여기는 우선주야. 그렇네요. 그 차이야. 예. 그러니까 이분이 딱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요. 제가 그래프도 보여줬어. 보통주는 가만히 있는데 우선주만 수직으로 올랐어. 이분들이 가고 나서 몇 달 돼가지고 영국에서 상장이 날라왔어. 마이크로팔사에서 수요하는 여객펀드죠. 여객펀드의 최우수 여객펀드 그 해. 예. 그래서 이제 펀드 오브 더 이어. 올해의 펀드상이죠. 그 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 일 때문에 5년간 꼴찌를 하던 펀드가 불과 6개월 만에 업계 최고 펀드로 올라섰어요. 그렇네요. 수익률이. 예. 그러니까 5년 수익률을 뒤집은 거예요. 예. 여기서 예. 예, 정말 대단한 이제 통찰력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예. 왜
어떤 사람은 우선주를 받고 다른 사람은 못 받는지 이제 거기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그게 왜 그때 그 순간에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절박해서 그렇죠.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궁하면 통한다고 속담이죠. 예. 그래도 무슨 공부를 그리고 또 하셔야만 보이지 배고파야 않나요?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요. 예, 예. 이 맹수들도. 예. 근데 저도 그때 당시 그런 고통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돌파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집중력이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항상 제 모토가 남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역시장 접근, 역시장 접근. 그러니까 군중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항상 보았었기 때문에 예. 대학교 다닐 때부터. 예. 그래서 군중 심리가 빚어낸 그것도 극단적인 말하자면 쏠림 현상이었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그렇게 빠진 것도 군중 심리의 공포였죠, 공포.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역이용하겠다는 이제 그것이 처음으로 이 크게 빛을 발했고, 이제 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그렇네요. 됐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만나 보시면서 이 책 속에서 내린 결론이 있거든요. 꿈에 기울기에 투자해라.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네. 그 모토가 되셨는데 네.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꿈이라는 것은 예. 저는 주식을 저는 꿈놀이라고 봅니다. 꿈놀이. 예. 예, 꿈놀이. 주식하는 분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파악한 것은 꿈놀이다. 모든 주식은 현재 이익이나 현재 가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땡겨 반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퍼라고 그러잖아요. PER. 예, 예. 주가 수익비율. 예. 주가 수익비율인데 퍼가 1배인 주식이 없어요. 예. 퍼가 1배인 주식은 꿈이 하나도 안 들어간 현가화된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 퍼가 몇십 배, 어떤 건 몇백 배. 그렇죠. 예. 한때 세롬 다음은 3,000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건 거꾸로 모든 주식은 꿈을 가불해서 반영되어 있다, 주가에. 아, 예. 풍선 불듯이. 예. 풍선에 바람을 넣듯이 주가에 꿈이라는 바람을 넣어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보는 거예요. 이게 꿈입니다. 그러면 꿈의 본질은 뭐냐? 미래의 기업 이익이 바로 꿈이에요. 아, 예. 미래의 이 기업이 어떻게 장사를 져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낼까 꿈인데, 예. 꿈의 기울기라는 것은 바로 그 꿈의 방향성이에요. 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이익이 더 좋아진다. 이러면 꿈의 기울기가 좋죠. 위쪽으로. 위쪽이죠. 예, 올라가죠. 예. 근데 우상향. 금년은 좋지만 내년이 안 좋다. 내후년은 더 안 좋다. 그러면 지금은 좋은데 꿈의 기울기는 기울었잖아요. 이런 주식은 천합수도 안 돼요. 많은 투자가들이 여기서 당해요. 그렇네요. 예. 현재 이익 크기만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지금의 퍼는 작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퍼예요. 아. 그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은 방향성을 모르다 보면 정말 나는 좋은 주식을 샀는데 왜 이렇게 손해가 나냐. 이게. 꿈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우리가 물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죠. 그러나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꿈의 기울기가 기울면은 나쁜 기업이 되고요. 나쁜 주식이 되고요. 예. 또 때로는 사악한 주식이 돼요. 아. 나의 재산을 다 손해나고 펀드 매니저는 자기 수익률이 나빠져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고객들한테 민원에 시달려 항해에 시달리면은 나쁜 주식, 사악한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은 펀드 매니저들은 좋은 기업을 투자할 게 아니고 예. 좋은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작전주나 뭐 테마 주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미래 수익이 보장된 수익과 가치가 예, 따라가는데 가치 있는. 수익과 가치의 방향성이 예. 좋아지는 주식. 아. 갈수록 그러니까 좋아지는 쪽. 정의 기울기를 가져야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돼요. 예. 금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고 내년이 더 좋아지고 그보다 더 90도에 가깝게 예. 뒤집어지는 주식이 있다면은 그게 대박 준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바로 꿈의 기울기 투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꿈의 기울기를 항상 봐야 돼요. 방향성을. 설사 올해가 비록 안 좋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좋아진다 그러면 이 주식은 대박 나요. 아, 예. 그러나 금년은 퍼가 높으니까 못 사.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바로 제가 만났던 외국의 그 전설적인 투자가들, 특히 그 해리 세그만이라고 제 책에 나와 있는데, 예, 예. 성장주의 대가. 예, 성장주의 대가요. 예, 예. 저는 워런 버핏을 존경하고 피터 린치를 존경합니다. 예. 벤자민 그램도 존경해요. 예. 그러나 이분들은 저가 책으로만 만나볼 뿐이지 저하고 직접적인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외국의 헤지 펀드를 운용하면서 직접 만났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었어요. 아, 예. 미국 그 코네티컷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헤지 펀드였어요. 예. 그 이름이 IIA. IIA, International Investment Advisor. 아, 예. 그래서 IIA라고 하는 거기에 당시 그때 운용 그 하는 대표가 해리 세그만이라고 해리 세그만. 유대인입니다. 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오래 해봤고 일본에서 또 투자를 오래 해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예. 직접 하시는 겁니까? 이분이 직접 운용을 하세요. 결론을. 예. 매매 주문은 이제 저같이 이제 국제부나 이런 펀드 매니저 우리가 대행을 해줬죠. 예. 일종의 OEM 펀드라고 그러지, 이 펀드는. 아, 그런가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펀드는 제가 직접 운용하는 펀드이고, 이건 OEM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성과가 줘도 제 성과에 안 잡히지만 제가 주문만 내줬어요. 예, 예. 근데 운용 스타일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아주 특이했어요. 아, 예. 펀드 규모도 크잖아요. 한 500억 정도 펀드인데, 종목을 많이 안 가져와요. 아, 예. 보통 종목을 한 5개 이상을 갖고 가는 적을 거의 못 봤어요. 나머지 현금으로 두더라도 예. 많이 안 사요. 그 대신 하나를 많이 사요. 그 경우가 94년도 말에 제가 이제 그 국제부 펀드 맡았을 때 예. 이분이 보험주에 투자해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한 250% 수익을 냈어요. 와. 그건 한 1년 반 예. 남짓한 기간에. 그분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당시 한국 보험주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좋아졌던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꿈의 기울기가 좋아지는 게 그때 당시 아, 보험주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보험주에 집중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 기법을 그 기법을 그대로.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해보고 일본에서 예. 해본 경험을 한국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운영하면서 그 96년도 그분도 성미전자를 좀 많이 사셨어요. 아, 대덕전, 예. 성미전자, 예. 대덕전자 많이 예. 샀어요. 그래서 또 한 100여 프로 수익을 낸 것 같아요. 그분도 비슷한 네, 연배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75세였고 아, 예. 그때 당시 70세 아, 이상 된 예. 고령의 펀드 매니저였고 아. 저는 뭐 젊은 그 30대 뭐 중반 펀드 70? 매니저고 넘으신 분도 펀드 매니저를 하실 수가 있네요. 외국에서는 많이 하죠. 아. 그리고 그거는 바로 투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도 사실 드네요. 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펀드 매니저 하면 되게 막 젊고 뭐 패기 있고 그다음에 순발력 있고 그게 펀드 매니저 생각하는데 예. 크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딜러나 트레이더는 순발력 있고 감각이 있어야 가능해요. 외환 딜러나 예, 그렇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예. 그 순간순간에 그 변곡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예. 그러나 펀드 매니저는 달라요. 펀드 매니저는 산전수전을 겪은 베테랑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주시장은 몇 년 주기로 끊임없이 되풀이 되거든. 예.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해보고 경험을 겪은 분들이 자기 시행착오와 경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고령의 펀드 매니저들이 많아요. 예. 워런 버핏도 운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치 펀드 매니저를 젊은 사람이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점차 깨닫고 있어요, 시장에서. 경험은 돈 주고 못 사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항상 저는 투자를 하면서 원칙에 첫째 충실해야지만 겸손해야 된다. 아. 그 다음부터는 제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특히 시간만은 제 뜻대로 안 된다. 시간을 지배하시는 이는 저는 뭐 물론 기독교입니다만은 정말 이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겸손해야 된다. 예. 주식을 하는 최대 덕목은 겸손이다는 걸 제 나름대로 배우게 됐고요. 그렇네요. 예. 예. 그렇네요. 어떻습니까? 이제 펀드 투자 관련된 조금 새로운 걸 좀 배우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하신 예. 부분인데 저는 사실 펀드 매니저를 한 근 뭐 횟수로 20년 했으니까 예. 그리고 다양한 펀드를 해봤고 그래서 지금 펀드 투자가가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적립식 투자 펀드 투자도 많고 예. 이제는 거의 모든 가구가 펀드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람직한 펀드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정말 제대로 알려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제 펀드 매니저 해본 경험에서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에서 펀드 투자를 해 나가야 되고 예. 정말 펀드 투자할 때는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을 제 눈으로 한번 걸러준 얘기가 이제 제 3부의 펀드 이야기인데 예. 저는 펀드 투자를 하면서 제일 항상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결국 펀드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펀드 투자의 3하 원칙을 저는 제시합니다. 육하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기사를 쓸 때 6하 원칙이죠. 예.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하 원칙인데 저는 펀드 투자에는 3하 원칙이 있다. 예. 3하 원칙을 요약하면은 전제 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펀드를 언제 가입하고 언제 환매를 할 건가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언제. 근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역시장 접근으로 접근하기 좋다. 예. 모두가 펀드에서 다 돈을 벌었다고 할 때는 절대 펀드에 가입하면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 펀드라면 신물이 나고 주식이라면 신물이 난다. 할 때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요. 아, 예. 펀드도 가입하고 주식도 가입해야 돼요. 예. 정말 때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월 일정하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려도 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은 시간이 가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주식시장은 오르니까 예.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를 잘 모르는 분은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누가입니다. 아, 예. 결국 운용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펀드 회사를 골라야 하고 그 회사에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지를 골라야 됩니다. 운용의 주체를 잘 만나야 돼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약 우리나라에 200개 정도의 운용기관이 있고 예. 펀드 매니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다음에 펀드 수가 10,000가지예요. 정말 어떤 기준에서 누구를 고를 거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 운용회사를 고르는 기준은 제 경험상 철저하게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된 회사. 지배 구조가 투명한 회사. 아, 예. 옛날에 제가 몸담았던 투자 시장들이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입김을 그랬었죠. 받았었어요. 예. 그러다 정부가 보니까 사라고 하면은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9년에 12.12 조치가 그 정말 무리한 증시 부양 조치였죠. 예. 주가 지수 900, 1000에서 부양을 했다가 500까지 지금 빠졌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정말 황당한 일이었고 예. 그때 투자 신탁이 정부에 입김해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다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예. 결국은 투신이 어려워졌고 예. 그래서 투신사들이 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고객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예. 그래서 펀드 운용회사는 철저하게 정부에서 입김해서 자료해야 되고 아, 예. 그다음에 펀드에 투자한 회사가 대주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칫하면은 대주주나 그 오너들의 이익을 위해서 펀드가 이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주주나 오너의 그 입김에서 자유로운 게 좋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투명하고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펀드 운용회사 부실하면 안 돼요. 부실하면은 그 안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장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꾸 이 회사 저 회사 기웃거리니까 펀드가 방치되죠. 예. 그러면 펀드 수익률 나빠지나요. 그래서 회사가 부실하거나 주인이 자꾸 바뀌는 회사는 피해야 된다. 그렇네요. 예, 예. 그런 기준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펀드 매니저를 어떤 기준에 고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펀드 매니저 해봤기 때문에 예. 너무 중요합니다. 아, 우리 흔히 철새라고 그러죠. 예. 너무 자주 옮기는 펀드 매니저는 피해야 돼요. 자주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계속 스카우트 돼서 간다면 그건 그렇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되게 수익률이 안 좋아서 자꾸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정말 피해된다. 그리고 한 회사에 입사해서 최소한 3년 이상 5년. 예. 저는 5년을 중요한 기간으로 봐요. 5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5년 동안 한 펀드를 맡아 운영했다 그러면은 그건 보증수표예요. 아, 예. 이미 검증됐다고. 성실성하고 그 능력이 예. 검증됐다. 그런 매니저의 펀드를 고르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그렇네요. 나가서 그 운용회사와 동고동락을 하는 가운데 그 회사에 뭐 10년, 어쩌면 15년, 20년 근무하면서 그 회사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피터 린치처럼. 예. 피델러티의 아이콘이 그렇죠. 피터 린치였죠. 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벅시어 헤드웨이면 워런 버핏이죠. 예. 이렇게 아이콘이 된 펀드 매니저가 있는 회사는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예, 저는 이걸 터세라고 부릅니다. 예. 철새, 집새, 터세. 터를 잡고 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펀드를 골라야 틀림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회사와 좋은 펀드를 골랐어도 항상 상대가 있는 건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담을 수 없다. 투자자의 내가- 자세네요. 내가
펀드 투자로 주식 투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이 준비된다.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주식 투자에 가장 적합한 혈액형이 뭐냐? 그럼 주식형이라고 그럽니다. 주식형. 예. 그럼 펀드 투자에 가장 적합한 혈액형이 뭐냐? 펀드형이에요. 그러니까 펀드형 혈액형의 특징이 뭐냐? 예. 첫째, 참을성이 있어요. 예. 길게 봐요. 아. 펀드 투자가 특성이 그렇습니다. 참을성이 있고 인내할 줄 알고 길게 보고. 바로 이 펀드형 인간이 돼야 돼요. 근데 펀드 투자해가지고 안달하는 거예요. 한두 달 안에 쇼부를 볼 생각을 하고 한두 달 안에 뭘 끝장을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최소한 3년 이상 5년을 보는 마음으로 펀드 투자에 접근하면은 펀드형 인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펀드 투자가들이 되게 간과하기 쉬운 것이 가전제품을 살 때는 몇십만 원짜리, 그 다음에 뭐 가전제품 하나 살 때는 백화점, 하이마트, 막 전자상가를 다니면서 발품은 파는데 아니 펀드는 규모가 크잖아요. 최소한 몇백, 아니 몇천, 심지어 몇 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자기 가족의 미래가 달린 수 있는데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증권사 지점에 가서 직원이, 여직원이, 창구 직원이 권유하는 대로 덜컥 가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가 명심할 것은 창구 직원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을 팔아요. 자기와 관련 있는 상품을 팔아요. 예. 그래서 창구 직원의 얘기만 듣고 덜컥 가입할 게 아니고 발품을 팔아야 돼. 그렇네요. 정말 신문도 열심히 읽고 비교 분석도 해보고 귀동량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발품을 팔아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가입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AS를 받으라 이게. 가전제품, 전자제품, 자동차 전부 AS 받잖아요. 왜 펀드는 가입해놓고 AS를 안 받냐 이거예요. 되게 방치해놓으니까 몰라요. 예. 문제가 터져야 그때서 쫓아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펀드 회사에서 오는 운영 보고서가 있거든요. 예. 월간 분기 계속 옵니다. 예. 요걸 보고 최소한 내 펀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특히 기준 수익률 대비 자기 펀드 수익률이 그래프로 나오는데 예.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예. 벤치마크 대비. 그러니까 코스피 뭐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가 예. 같이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아래로 자기 수익률이 처지거나 너무 위로 벌어지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이사항을 이럴 때는 찾아내야 빨리 가서 예. 무슨 일이 있는지 펀드 매니저 바뀌었다면 무슨 일로 바뀌었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AS를 꼭 신청하고 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예. 현명한 펀드 투자 진입 요령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역시 펀드 매니저 출신께서 분석을 해주시니까 예, 예. 이렇게 펀드를 고르는 것도 좀 예. 명쾌하게 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투자자들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주식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예.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난 20년 동안의 투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또 그 속에 있는 다양한 투자 비법을 다 알려주신 전함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이거 한 가지 꼭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어차피 아직까지 미완성이고요. 저도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건데 이 영국의 유명한 펀드 회사 인베스코가 있습니다. 예. 인베스코사의 투자 강령이 있어요. 예. 투자 강령이 뭐라고 쓰였냐면은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나간다. 그러니까 trials and errors라고 그래요. 예. 시행착오를 배워나간다. 그래서 인베스코 투자 강령이 10가지, 10 do's, 10가지 해야 할, 10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사원으로 붙여놓고 있어요. 아, 예. 그 대물림하면서 펀드 매니저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 경험 이상의 훌륭한 스승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펀드 투자나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경험입니다. 예. 정말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늘 반성하고 그다음에 정신이 항상 맑게 깨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간다는 자세. 정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 가더라, 묻지 마. 이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원칙을 가지고 정말 경험을 통해서 겸손과 지혜를 배워나가는 예. 그런 투자가 저는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지금도 예. 저를 다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전함철 대표님의 맑은 얼굴을 뵌 것만으로도 새해가 기분 좋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